자, 반갑습니다. 20년도 3회 제5과목 건설안전기술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8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항타기, 항발기 조립하는 경우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1번입니다. 가부화장치, 원래는 가부화 방지장치죠. 제동장치는 뭡니까? 양중기 방호장치입니다. 항타, 항발기하고 양중기는 다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82번 문제입니다. 건설공사의 유해염 방지 계획서 제출 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자, 가설도로 계획서는 뭡니까? 이 본공사 전에 준비공사인데 본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해염 방지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없습니다. 요거는. 자, 83번 문제로 갑니다. 자, 83번 문제입니다. 요건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간으로 외부 비계를 할 때 비계기둥의 최고 높이가 45m라면은 비계기둥을 2개의 강건으로 보강해야 될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얼마인가? 자, 우선 이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및 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건으로 묶어서 할 것.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45m를 했다. 자, 그러면은, 자, 비계기둥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고, 비계기둥을 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 이제 파이프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계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45m라고 주어졌네요. 45m라고 주어졌으면은, 이 비계 상단에서 31m 되는 지점까지는 이 비계 파이프를 한 개만 해도 되고, 그 하부에는 뭡니까? 이 파이프를 한 개 더 설치를 해서 2개로 보강해라. 그래서 요 높이가 얼마냐? 요런 문제가 되겠네요. 단순하죠. 그러면은 지금 45m를 했으니까 요 높이는 45m에서 여기서부터 31m를 빼면은 요 답이 나오죠. 그럼 얼마입니까? 14m나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14m까지는 요 비계 기둥을 2개로 해서 보강해서 비계를 설치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재밌는 문제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4m이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84번 문제입니다. 84번은 철근 콘크리트 현장 타설 공법과 비교한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것은 공장에서 만들어 온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 동안에 우리가 그 선행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이것들은 전기로 양성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공기 중에 양성을 하지만 공장에서 만들어 오면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약 한 2일 내지 3일이면은 사실 하루 만에 양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기로 양성을 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PC를 하기 위한 선행 공사를 미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겨울철 공사가 가능하고요. 현장 작업이 감소됩니다.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정을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선행 공정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력 절감이 되고 공기가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사비가 매우 저렴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까지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자, 그 다음 4번 공장 제작이므로 양성 최적 조건 전기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균열이 방지되고 빨리 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85번 문제. 흙막이 지붕을 설치하였을 때 붕괴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치마의 정도, 버팀대 기납의 정도, 부재 손상 변형, 탈락 유무 상태는 점검을 해야 되고, 지형 지질 지층 상태는 사전에 조사할 내용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렇게 흙막이를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흙막이 공사를 해서 우리는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뭐 지하 수위라든가 뭐 균열 함수 이런 것, 뭐 지하 매수름 이런 것들은 사전 조사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버팀을 이렇게 치는데 이 버팀과 관계되는 뭐 기납이라든가 부재의 손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점검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6번 문제로 갑니다. 자, 86번 문제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 위험 있는 장소에 방어 정치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안전 난간을 설치합니다.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이 울타리는 뭡니까?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죠. 그리고 수직형 추락 방망을 설치합니다. 와이어로프는 상관이 없습니다. 와이어로프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양중기, 항타, 항발기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87번 문제. 히빙 현상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토질 집안은, 자, 우리가 산업안전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하실 때 잘 나오는 게 히빙과 보일링입니다. 히빙과 보일링에 대해서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면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자, 흙막이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흙막이 공사를 하니까 이 하부 지반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빙. 히빙은 흙만 올라옵니다. 흙만 위로 올라오는 거고, 보일링은 뭔가 하면은 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오면서 흙도 올라오는데, 자, 히빙은 흙만 위로 불쑥 올라오는 거고, 보일링은 물이 주로 올라오는데, 자, 히빙은 주로 점토 성분의 흙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보일링은 모래 성분이 많은 흙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자, 히빙은 굴착 저면하고 이 흙막이 배면하고 흙의 무게차, 중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의 중량차 때문에 발생을 하고, 이 보일링은 뒤에 있는 지하수, 이 바닥은 지하수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보일링은 수도차 또는 수위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위차 때문에 발생한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빙 현상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집안은 연약한 점토 집안이고, 연약한 사질토 모래 집안은 보일링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8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8번.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 시 판별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암은 영어로 아로시케록이라고 씁니다. 암석, 록. 자, 그래서 여기서 R자가 들어가는 것만 빼면은 정답이 됩니다. 일단 RQD는 R자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RQD는 암질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락 퀄리티 디지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RMR은 락 매스 레이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R자가 들어갔네요. 일단은 요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거리가 먼 거 아닙니다. 자, 탄성파 속도, 요거는 뭔가 하면은 암석의 어떤 단단하고 연한 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요 탄성파 속도로 가지고 이 안반이 경암이냐, 연암이냐, 풍암이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석을 판단하는 방법이 되고, 지표 침하량은 뭡니까? 흙막이 공사에서 지표가 얼마나 침하하는지 이것은 뭡니까? 측량기로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89번 문제입니다. 블레이드의 길이가 길고 낮으면 이때 블레이드는 베토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이드의 좌우를 전후 25에서 30도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자는 앵글 도자이다. 자, 여기에 만약에 불도저 앞에 있는 판입니다. 베토판. 이렇게 불도저 흙을 밀고 가죠. 밀고 가는데 스트레이트 도자는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장치되어 있는 거, 똑바른 베토판, 그냥 쭉 밀 수 있는 도자가 스트레이트 도자고, 자, 앵글 도자는 어떤 건가 하면은, 앵글 도자는 이 베토판이면은, 자, 전후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전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앵글 도자입니다. 그래서 쭉 밀고 가는데 만약에 요걸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각을 틀어가지고 밀면은 쭉 밀면 어떻습니까? 흙이 한 방향으로 쭉 측면으로 밀려 나가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앵글 도자이고, 그 다음에 틸트 도자는 뭔가 하면은, 자, 베토판을
요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상하로. 여기에 틸트 도자고, 힌지 도자는 요 뼈톱판이 요렇게 중간에 꺾여 있습니다. 중간에 꺾여 있어 가지고 흙을 밀면은 이렇게 쉽게 하면 뼈톱판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요렇게 밀 수 있는 게 힌지 도자다. 그럼 레이크 도자는 뭔가 하면은 이 뼈톱판 끝이 이렇게 삐쭉삐쭉 날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게 레이크 도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론편을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똑바른 게 스트레이트 도자고, 틸트 도자는 뭡니까? 이 뼈톱판이 있으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앵글 도자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힌지 도자는 이 중간에 어떻습니까? 꺾여 있죠. 여기 힌지 도자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동발으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3.5m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절 2개의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절의 변이를 방지할 것. 여기까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 파이프 서포트 사이에는 교차 가시를 설치해서 수평력에 대한 보호각을 조치할 것. 요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90번 문제는 4번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1번 문제입니다.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거리의 기준은, 이것도 법적인 내용들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 공사를 하는데, 낙하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망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낙하물 방지 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지망을 설치를 할 때 여기서 내민 거리가 얼마였냐? 2m 이상입니다. 2m 이상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요때 요 각도는 얼마입니까? 20도 이상 30도. 그래서 20에서 30도. 설치 간격은 10m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보통 아파트 현장에서는 3개 층마다 합니다. 보통 아파트 한 층이 3.3m 정도 되니까 3개 하면 어떻습니까? 9.9m니까 거의 한 10m마다 설치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설치 간격은 10m마다 설치한다.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3개 층마다 하나씩 설치를 합니다. 한 개 층이 3.3m니까 9.9m가 되는 거죠. 법에는 1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2번 문제입니다. 처갑 이야기죠.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처갑이 영향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타설 속도, 타설 높이, 기온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자, 콘크리트 강도가 크면요,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고 골재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강도가 약한 콘크리트보다는 처갑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크면은. 자,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93번 문제는 이걸 제가 좀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자, 93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추락시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거리 H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로프 길이가 주어졌네요. 로프 길이가 얼마입니까? 150. 그리고 로프 신율, 늘어나는 비율, 여기에 30%입니다. 그래서 L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프 길이 150에다가 0.3을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사람의 키가 신장이 170이면 신장의 2분의 1만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170의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사람이
떨어져도 안전대에 걸려있는 이 잼줄 있죠. 이 잼줄이 늘어나면서 땅에 추락하지 않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거리 H가 얼마냐? 요게 2.8m가 나오는데 이 거리가 이 바닥에서 높이보다도 적어야만 사람이 땅에 추락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요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대를 가지고 안전대 부착 설비에다 이렇게 걸어서 안전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요거 계산 문제 아주 재밌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9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크레인 사용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원동기하고 풀리는 뭡니까? 원동기에 벨트를 걸어서 돌아가는 그거를 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 해당 사항이 없죠. 9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작업 발판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다. 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2m입니다. 자, 96번 문제 갑니다. 자, 96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승강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용 리프트를 설치를 해야 된다. 2m. 이때 리프트는 뭐 기계적인 장치가 될 수 있고 뭐 사다리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작업 현장에서는 사다리를 많이 쓰죠. 어쨌거나 이런 승강 설비를 하는 기준은 2m 초과. 자, 이 2m라는 숫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면 우리 사람의 신장이 키가 좀 커봐야 1m 80에서 뭐 1m 90 정도 되죠. 그래서 사람 신장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서는 올라오는 설비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리프트의 방호장치. 자동경보장치는 뭡니까? 리프트 방호장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건가방지장치, 가부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리프트가 뭐죠? 자, 우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면은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가설로 엘리베이터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나 자재를 싣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리프트라고 이야기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중기 설비에도 리프트 형식의 양중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리프트라고 이야기하고 LIFT 리프트가 뭡니까?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리프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동 경보 장치. 자, 98번 문제입니다. 부도 암벽 하역 작업할 때 암벽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90cm. 이 문제는 뭐 산업기사가 되었던 그냥 기사가 되었던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부도의 암벽.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벽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자, 암벽은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배를 정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선주라 그래가지고 밧줄로 이렇게 묶어주죠. 그래서 배가 계류되는 배를 계류시키는 벽이다 해서 개선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배를 계류시키는 암벽이다. 그래서 그냥 암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통로를 이렇게 만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물건을 들고 움직여야 되니까 적어도 90cm 정도는 되어야만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90cm를 기억하고 계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99번 문제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안전관리비 갖고 누구 접대하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00번 문제입니다. 자, 강갈 사용의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계 기둥의 간격은 떼장 방향에서 1.85m 이하. 자, 비계 기둥의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는 1.0이 아니고 1.5m입니다. 떼장의 간격은 2.0m 이하를 할 것. 최대 적재 하중은 400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번이 정답이죠. 요거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비계인데, 자, 요것들이 지금 비계 기둥입니다. 위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요것들이 장선입니다. 장선. 그리고 요것들이
띠장입니다. 띠장. 그래서 요 비계 기둥과 비계 기둥의 간격은 1.85m 이하로 할 것. 그리고 요 띠장의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자, 요거 우리 교재에 요 그림이 아직 수정이 안 돼 있죠. 우리 교재 이론편에 요 그림 수정이 안 돼 있는데 2.0m로 여러분들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잘못됐죠. 1.5인데 1.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 안전 기술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술 문제 풀어보시고 또 다음 계속해서 시험을 칠 건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